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정형외과 의사회에서 보험의사를 맡고 있는 신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연세 본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영종도에서 하늘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영종도 아주 좋죠. 저는 SRT가 출발하는 수서 지역에서 지금 오픈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끝나고 나서 바로 오후 외래에서부터 쓸 수 있는 그렇죠. 주로 우리가 빅5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실손보험회사에서도 크게 뭐 터치도 안 할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재충격파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병원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대한정형외과 의사 이 심포지엄을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신은호 원장님 요즘 충격파 많이 하시죠? 네, 저는 뭐 개원 초창기 때부터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도 어떤 기계를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을 다 데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장비를 써본 거는 제가 좀 많은 경험 갖고 있지 않을까 싶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제가 가장 만족하고 있어서 지금 총 한 4대 정도를 운영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빅5 주로 신원호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셨죠? 네, 저는 주로 상지에서 많이 하는 부역이 이제 팔꿈치에서 내외측 상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족저 쪽에 그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 이 총 4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는 어깨 쪽에 이제 석회건염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또 근막염도 같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쪽에 주로 저도 환자가 그쪽에 제일 분포가 많고요. 그다음에 허리 쪽은 유니버설하게 PSIS 쪽을 잘 충격파를 이용해서 하면 이디오패틱 백페인 우리가 허리 요통은 감기 다음으로 외래에 많은 질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무릎도 여러 군데 인디케이션이 되겠지만 비교적 네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슬개골 건염, 파텔라 텐디나이티스를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외측상가염, 족저근막염 저는 석회건염과 허리 쪽에 백페인, 그다음에 무릎에 슬개골 건염 이 빅5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심포지엄에서 공유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어깨 쪽에 석회건염, 이제 PPT에도 우리 사진이 같이 나가겠지만 석회건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 이디오패식 백페인, 거기에는 마이오파시알 페인 신도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스크가 걸리려면 사실 디스크를 체중격파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만 디스크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 근육의 근막통, 그다음에 인대가 약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베이직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중격파를 이용해서 인대와 근육의 허리 쪽에 치료를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슬개골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체해 충격파를 할 때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체해 충격파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체해 충격파가 뭐고 종류가 어떤 거지, 그 난리지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밀리우 환경이 중요합니다. 좀 약간 어둡게 해주는 게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격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홈 엑서사이즈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다큐멘테이션, 차팅을 꼭 해주시고 그 차팅에는 전에 바스스 코어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ROM 제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건염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를 할 때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How can I do for you?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Why do I get this treatment? 그러니까 환자도 그렇고 우리 실손보험회사에서도 도대체 이 치료를 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남기는 게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석회건염은 지금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부분으로 음영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2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뿌연식의 초코라이크
굉장히 농도가 짙은 거고 그거는 체해 충격파로 조금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스페이스하게 약간 묽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거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되게 더 아프거든요. 그럴 때 인디케이션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어깨랑 별건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경험한 건데 발가락 끝에 칼슘 포스페이트인지 어쨌든 석회가 생겼던 환자인데 새끼 발가락에 이제 오래 마라톤하고 이랬던 분인데요. 예, 그 부분도 아주 체해 충격파로 쉽게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PPT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러분들 항상 바스 스코어와 그다음에 ROM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제가 한 여태까지 12,000 케이스 정도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숄더 에어리어가 가장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해 충격파 첫 번째 오늘 빅5 중에 첫 번째가 석회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석회건염은 어떨 때 제일 아프냐면요. 생겨가지고 녹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밤에. 자, 석회건염 치료의 오른쪽에 보시면 석회가 보이고 왼쪽에 석회가 없어졌죠. 보통 이제 2,000타 정도 0.1에서 0.4 mJ per mSquare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농도일 수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1세대 체중격파에 비해서는. 하지만 어쨌든 총 에너지, 토탈 이펙티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게 치료 효과에 좋습니다. 총 에너지, 토탈 이펙티브 에너지는 미리주율로 표시되는데요. 에너지 유출 농도, 에너지 플럭스 덴시티 곱하기 단위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곳 스팟을 잘 정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회건염 치료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 치료 전과 후에 많이 석회가 없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석회건염만 체해충격파로 치료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근막통 이거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시연하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제가 논문도 썼지만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6가지 포인트는 지금 저는 이제 병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야, S1 하자. S1 같은 경우에 리베이터 스카플라가 견갑골에 붙는 쪽이고요. S2 하자. 그러면 이제 수프라수피나투스가 인설션하는 사이트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6 6부분. S는 숄더입니다. 네, 숄더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약어를 정해서 쓰셔도 좋고요. 차팅할 때 되게 편해서 이렇게 주로 만들어서 하고 6부위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논문 쓸 때는 뭐 UCLA 스코어라든지 직접 체크를 했는데 아마 이런 걸 다 외래에서 못 하시지만 시간이 되시면 가끔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는 이제 조금 앉아서 주로 저는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사진상에서는 누워서 S4 바이셉스 쪽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깨에서 바이셉스도 근막통으로는 꽤 많이 있고요. 체해충격파 빅5 중에 첫 번째 석회건염입니다. 치료를 무조건 하기 전에 반드시 치료자가 바스 스코어, 통증 정도와 ROM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어깨 할 때는 AB덕션만 측정해 놓으셔도 됩니다. 뭐 네 방향 다 측정할 필요 없고 보통 아플 때는 이 90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180도 다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걸 다 차팅을 해 놓으시고요. 되게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유리한 게 이 아스로스컵 포탄 넣는 위치를 잡으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아까 제가 S2 에어리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보통 0.1 mJ per mSquare 단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치는 90도 각도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타겟 에어리어를 딱 90도로 맞춰 주셔야 돼요. 바로 하지 말고 안 아픈 에어리어를 조금 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픈 에어리어로 와서 이렇게 조금 참으시고요. 환자가 얼굴 빨개지거나 힘들어하시면 밀리우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명 때문에 밝은데 좀 조명을 낮춰서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좀 호흡하시라고 얘기하고 릴렉스 하시라고 얘기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타겟 에어리어가 정해지면 겔패드 두께도 잘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을 유지하시면서요. 조금 참으셔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바소바가 싱콥이 일어나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000타를 마무리하시고 끝난 다음에 바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해충격파 실제 빅5 중에 석회건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백페인은 굉장히 감기 이후로 외래에 제일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주로 MRI를 찍어서 대개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좀 오류가 아닐까 싶은 게 무조건 이제 디스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디스코제닉 페인인지 라디큘라 페인인지 감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대개 치료해 보면 근막통으로 트룰리 디스크로 인해서 라디에이팅 페인이 아닌 근막통과 연관된 뭐 리퍼드 페인 이런 것들도 체해 충격파로 근막통을 치료함으로 해서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는 2, 3개월 내에 스폰테니어스 리접션 되는 과정 중에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이 되게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근막통과 그다음에 일렉트 스파인이 붙는 유니버설 포인트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PSIS 에어리어를 충격파로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레벨과 보통 2000타 정도 하게 되고요. 보통 4에서 6Hz 정도 이렇게 포커스 타입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효과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OCS 상에 있는 PPT 파일 하나 보여드리는데 차트 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가 아프고 이게 차팅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나만 볼 수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심평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보험회사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제 뭐 내년부터 우리 외래에 계신 분들 병원이 이미 시작했고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참 듣기 좋은 어떤 그런 법이지만 우리한테는 이제는 모든 치료 행위들이 다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여건이 노역이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를 스스로를 믿는 수밖에 없는데요. 차트 워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선 완벽하면 정당하게 치료 수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막통의 어떤 리퍼드 페인 되는 에어리어 이 부분을 체해 충격파로 잘 하시면 효과가 많다는 그림이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바로 둔부 쪽에도 피리포미스 그다음에 지금 그림의 외축으로 누워가지고 장경인대 쪽도 우리가 체해 충격파를 이용해서 치료했을 때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올려 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겔 패드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겔을 발라서 프레셔 웨이브가 이 스킨을 통해서 잘 페네트레이션 돼서 타겟 에어리어에 유효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유효 에너지가 2000타에서 뭐 1000타밖에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처음 할 때 암만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이 유지됐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를 치료를 하시면 환자가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여긴 안 아프시죠? 네, 이렇게 안심을 좀 시키고요. 근데 요 에너지가 염증이 있는 부분이나 아픈 부위에 가면 제법 아픈데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뻐근하시죠? 이렇게 아프면 환자가 얘기하기 전에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좀 잠깐 멈췄다가 역시 한 2000타 정도, 에너지 레벨은 한 0.1에서 0.15 정도 이런 레벨 정도로 해서 쭉 갑니다. 뭐 저는 이제 유니버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디오패틱 백페인에서 PSIS 쪽을 한 2000타 정도. 절대 이렇게 치료하시는 치료사들 가끔 봅니다. 허리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6000타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픈 타겟 에어리어를 정확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게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릎 쪽에서 사실 네카에서 권고에 불충분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 신원환 원장님이 또 다시 한번 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불충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슬개골 건염, 점퍼슨이라고도 하고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뭐 더불어서 MCL 텐디나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치료 효과 좋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더트로 표시된 부분 여기를 치료해 주시면 유효한데요. 보통 이제 에너지는 제가 보면 한 0.1 미리 줄 퍼 미리 스퀘어 정도 위아래로 기계마다 다 그 에너지가 나오는 레벨이 정해 있는 기계가 좀 우수한 기계들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기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계 선택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슬개골 건염 치료는 그림에도 나와 있고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여러분들을 핸즈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무릎을 어떤 위치로 놓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릎 쪽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쫙 익스텐션 할 수 있는지 뭐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는지
그다음에 SRR 테스트 같은 게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요 정도만 ROM으로 체크해 놓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안 아프면 굉장히 잘 움직여지거든요. 90도 정도로 플렉션 한 다음에 파탈라 텐던이 제일 많이 노출되게 만들고요. TBR 투버러시티 바로 위쪽에 마크를 해줍니다. 에너지 주율은 아까 한 0.08 정도 우리가 맞춰놨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직접 치료를 하면 처음에 환자분이 좀 아파하실 수가 있는데 좀 근육이 풍성한 부분을 먼저 좀 자극해서 정상적인 부분은 안 아프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프면 움찔하시는데 잠깐 멈췄다가 뻐근하시죠? 네, 좀 참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 에어리어를 지금 90도로 구부려서 쫙 펴서 하는 것보다는 90도로 구부려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 대한정형외과에서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바는요. 바로 오후에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보이사 이재만이었고요. 신은호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나머지 더 강의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빅5의 네 번째 족저근막염과 그리고 다섯 번째 뇌외측 상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요거는 팁 같은 건데요. 지금 족저근막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요거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이걸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요거 이제 대한정형외과 학회 에서 나왔던 저희 학회 교과서고요. 교과서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고 이제 많이 따라오시는 편이고 그 교과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족저근막 치료에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최근에는 체해 충격파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배운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막 적용되는 치료라고 그때 교과서에 실렸던 거고 뭐 지금은 뭐 정말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죠. 먼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병 운영한 지 6년 정도 돼서 체해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최근에 뭐 이렇게 문헌 검색이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어떤 뭐 논문들이 있나 그리고 작년에 또 네카 보고서가 참 시끌시끌했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최근에 2022년도부터 이 체해 충격파 관련돼서 근골격계 쪽으로 리뷰 문헌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족저근막염이 총 2020년부터 8개 논문이 나와 있는데 8개 논문 이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전통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물리치료, 예전에 소노웨이브 사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극초음파 그런 물리치료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그다음에 뭐 재활이라든지 통증 개선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리뷰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리뷰 논문들은 그냥 일반 리뷰가 아니라 메타 분석 또는 시스템 리뷰이기 때문에 가장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장 슬라이드 보셔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이 퀄리티 에비던스가 있는 치료들이고 그리고 심터마틱 베네핏이 있으면서 네카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한결같이 말하는 건 굉장히 안전한 치료다라는 건데 그런 안전한 치료라는 것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2022년도에 족저근막염 쪽으로는 첫 메타 분석 논문이 나왔고요. 이후에 8개 정도가 나왔는데 모두 우호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 툴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하고 아킬레스건염, 테니스엘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초음파로 위치를 다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뎁스까지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슬릿을 써서 저희 치료사한테 넘기면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다 직접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어서 위치, 뎁스, 강도까지 다 지정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 많이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족저근막염 이 텐디노패시가 일어나는 그 인서션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다 까맣게 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음파로 영역을 다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깊이까지 지정을 해서 치료하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플란타 파시아이티스 같은 경우 이 발바닥 쪽은 살이 찌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베스하신 분들이나 마르신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1cm 정도 깊이를 두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잘 뭐 초음파가 없으시거나 그러면은 1cm 정도로 두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통 있는 부위를 찾아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되고 아까 이재명 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한 부위에 계속 치지를 못하고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 아프신 거 참으시라고 꼭 저는 3번까지는 접 있고 꼭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신기하게도 4번째부터는 원장님 오늘 안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은 결국 다 치료 만족도 좋고 결과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부터는 뭐 발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에서 한 4cm 정도 그 발바닥 쪽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초음파 대보신 분들 알겠지만 두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분은 아마 환자분 중에 제일 키가 큰 분일 거예요. 이분 현역 농구 선수인데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선수입니다. 아킬레스 건염 때문에 작년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저한테 치료 받고 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넌 인서셔널일 건데 보시면 거의 길이가 한 4, 5cm 정도 길이가 되는 정도의 병변을 가지고 있고 깊이가 가장 깊은 데는 중간까지만 측정해도 거의 1cm 가까이 나오고 얇은 데 측정하면 0.5cm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브를 바꿔가지고요. 헤드피스 그 프로를 바꿔가지고 깊이를 다 달리 측정해서 타수까지 지정하고 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로닉한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지만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티어 리전도 이렇게 보이고 이걸 제가 한 10차례 정도 아마 치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꽤 많이 힐링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랑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스트레칭을 수축시키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발판 같은 거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프론 포지션 취하면 그래도 꽤 많이 수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 이 정도 시키면은 이게 지방 축계 때문에 안 만져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높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압동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초음파로 그 먼저 위치를 확인하시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런 게 없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뎁스는 한 1cm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1cm 정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아픈 부위를 먼저 쳐서 하셔도 되는데 뭐 울프사 같은 회사든지 어떤 특정 몇 가지 회사들은 이 강도를 아주 낮게 0.1부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느낌 없으시죠? 이 상태에서 올려주실까요? 한 1 정도까지 올려주실게요. 치료하시면서 중간에 조금씩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좀 아프기 시작하시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치고 버틸 수 때까지 최대한 올리시려고 하시면 되고요. 한 5까지 올려주실게요. 아프시죠 이제? 네. 보통 한 4, 5 정도 되면 많이 아파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한 10 정도까지 올렸을 때 크게 아프지 않으실 때까지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피콘딜라이티스 상과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과염도 마찬가지로 리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상과염은 족저근막염보다는 조금 그 메타 분석 논문이 적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상과염에 대해서도 많은 우호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맨 첫 번째 논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물리치료요법 극초음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두 번째 논문은 그 아까 이정현 원장님이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셨었는데 여기 논문에서도 체외 충격파랑 프롤로 세라피를 컨비네이션하는 게 가장 베스트 트리트먼트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논문이고 세 번째 논문은 ESWT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런데 라디얼 타입의 ESWT는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들 전부 다 메타 분석한 논문들이기 때문에 네카 보고서랑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급의 거의 그런 많은 논문들을 검색해서 분석한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되고 2014년도에 첫 논문이 있었고 이후에 한참 안 나오다가 2022년도에 총 4편의 논문이 더 발표가 되는데요. 대부분 다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어도 라디얼 타입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의 우호적인 결과를 다 보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작년에 2023년 4월 달에 네카에서 그 체외 충격파 치료 시나리오에서 평가를 하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건부 권고가 되는 5가지 질환군이 석회건염,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통증후군, 족저근막, 아킬레스건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는 조건부 권고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불충분 권고를 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불충분이라고 했던 거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고 네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논문을 서치를 한 게 2021년도 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사용한 지가 와이드하게 사용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와 있는 최신의 데이터들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거는 거의 빠져 있고 초창기 데이터들이 주로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런 쪽에 바이어스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메타 분석 논문이 딱 지금 매드라인 검색만 해도 2022년도 이후에 많이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보험회사에서 이거 갖고 막 태클 걸 거라고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차팅 같은 거 열심히 잘 남겨놓으시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에피콘딜라이티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오베스한 분들이랑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 텐디노피스 있는 위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피하 지방층의 두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두께가 결정되는 위치는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라디알 에피콘딜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리스트를 프로네이션 한 시킨 상태로 라디얼 러브를 조금
보호를 해주면서 이렇게 치고 뎁스는 대충 한 0.5cm 정도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뭐 최근에 제가 검사했던 환자분들인데 라디얼 쪽은 한 0.3cm 정도, 그리고 메디얼 쪽은 0.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대중 소위 하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0.5cm 또는 한 1cm 정도 두께로 아마 그 깊이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 0.5cm 이하 프로브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 이하의 깊이라고 하면은 아마 0.5cm짜리로 이용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 분이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잘 됐던 케이스인데, 이분 원래 이제 고향은 울릉도인 분이고 지금 사는 곳은 저희가 있는 지역에 계셔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아기 낳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팔꿈치에 주사를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게 칼슘 포스페이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티람시로는 렘넌트 솔트폼 렘넌트인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충격파 치료는 안 해보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이제 해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 없어졌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이분 이제 친어머님이 울릉도 지금 사시는데 따님네 오실 겸 겸사겸사 저한테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차트를 뭐 이렇게 이재명 원장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요 차트는 이제 환자분 이름, 그다음 부위, 깊이, 강도, 그다음에 타수에 대해서 저희 치료했던 물리치료사분들이 적어놓고, 그다음에 저는 환자분들 만나서 통증 사정하고 ROM,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거든요. 대부분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저 좋아졌는데요. 나빠졌는데요. 안 쓰면 제가 진짜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고,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분도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다 좋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기기고 잘 사용하시면 병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체해청기파 그 5번째 마지막 세션이고요. 그 라테랄 에피콘딜라트 외측 상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 그 피지컬 중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목 이렇게 올려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버티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버티는 거를 이제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프진 않으시면 이렇게 버티시지만 뭐 아프신 분들은 손을 바로 그냥 툭 떨어뜨리고 버티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치료 효과 평가하실 때 이런 테스트라든지 뭐 압통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사인이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툴이 되실 겁니다. 라테랄 에피콘딜라트 같은 경우는 팔을 약간 익스텐션 시키시고 약간 프로네이션 하셔가지고 라디얼 러브를 조금 세이브를 해주시고, 아까처럼 그 아프신 부위를 미리 뭐 초음파 같은 거 또는 이제 웰에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미리 타겟 포인트를 정해놓고 자 편하게 눕혀주신 다음에 리스트는 약간 익스텐션 시켜주시고 프로네이션 시킨 상태에서 미리 표시된 위치에다가 이제 충격파를 치게 될 거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엘보는 거의 0.5cm 5mm짜리 패드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처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쳐도 0.5 정도면 거의 통증을 못 느끼시고, 한 5까지만 올려주실까요? 이 상태로 이렇게 환자분 상태 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아프다고 하실 때부터 좀 멈춘 다음에 치료 포인트 시작점 잡고 있습니다. 아프세요? 네. 지금 5 정도인데 정상인 분들도 한 5 정도 치면은 대부분 아프다고 표현하시고, 이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크게 통증 못 느끼는 점을 엔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대한체충격파 학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학술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학회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셔서 성황리에 또 학회 또 최근에 대구에서 세계 체충격파 대회도 저희가 한 계기로 굉장히 충격파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오늘 신 원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의 문제인데요. 사실 자세의 문제는 여러분들 아나토미의 힘입니다. 파워 오브 아나토미. 그러니까 얼마만큼 근육의 펑셔널 아나토미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엘보 같은 거 나중에 우리 신원 원장님이 또 이미 또 시연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구부러서 하느냐 펴서 하느냐 완전히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슬개골 건염 포함해서 좀 치료 부위를 최대한 충격파가 만들어지는 포커스 에어리어에 가까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완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축시켜서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초음파에서 이렇게 영역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수축을 시키면 영역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저도 이완보다는 수축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해보시면서 효과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엘보를 하실 때 제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시켜보면 다 천차만별인데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십니까? 엘보 라테럴 에피콘딜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시 다 아시겠지만 프로네이션 해야지 라디얼 레브가 그렇죠. 세이브가 되기 예. 때문에 엘보를 리스트를 프로네이션 하고 약간 익스텐션 해드리고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수축이 되기 때문에 메디알 쪽은 얼라노브가 주변에 지나가기 때문에 자극되지 않게 그것만 잘 피해서 하라고 제가 많이 교육을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열심히 교육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문질르지 말라고 포인트에다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한번 드렸더긴 했는데 어떤 장비가 좋은지 사실 이것도 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주 고가의 장비부터 그냥 국산 장비까지 진짜 다양하게 거의 한 제가 그 병원 처음에 오픈할 때 그때 나와 있던 장비들은 아마 다 데모를 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그때 효과가 괜찮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뭘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많은 경험 해보시지 모르겠고 그냥 저는 조금 저렴한 장비보다는 가격대가 있어도 외산 장비들이 조금 더 효과를 봐서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외산 장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체충격파 학회 내에서도 아마 그 대구에서 세계 대회를 할 때 말씀이시죠. 그때 우리가 기초 하시는 체충격파를 이제 물리대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도 조인해서 해보니까 그 체충격파에 대한 관심이 꼭 우리가 근골격 게 아니고 요로결석 깨는 거 말고도 뭐 세상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에도 외국엔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충격파 인디케이션 앞으로도 늘어갈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신 원장님께서 좋은 기계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체충격파가 어떤 사운드 웨이브로서 프레셔를 싣고 프레셔 웨이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포커스 타입이 됐던 라디얼 타입이 됐던 이것이 물리적인 성질이 우리 몸을 페넨테레이션해서 프로파게이션 해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말이죠. 이것이 타겟 에어리어에 바이올로직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는 캐비테이션이라는 효과를 내야 됩니다. 캐비테이션이라는 건 초음파가 나타내는 버블링 효과랑 비슷한데요. 이게 물방울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효과가 지극히 많이 일어나야 좋은 기계가 되고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매개된 바이올로직 이펙트가 리제너러티브 피나미넌과 그다음에 통증을 없애는 기초적인 어떤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데 매개되어 있는 게 캐비테이션이고요. 캐비테이션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좋은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셨던 항목 중에서 과연 그럼 포커스 타입을 써야 될 것이냐, 라디얼 타입을 써야 되겠다, 일단 질문도 아마 많이 하셨고, 저도 초반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음파 원리, 이 충격파를 만드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포커스 타임은 한 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뭐 텐던이라든지 리가멘트 힐링이 필요한 크로닉 티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적용이 용이할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영역이 넓은 머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라디얼 타입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보에서도 ESWT는 포커스 타입은 별 효과는 없었지만 라디얼 타입이 효과가 있었다. 이거는 그 족저근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경험이 생기셔가지고 어떤 게 유리할지는 해봐서 저 같은 경우는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텐던 여기는 포커스 뭐 머슬이 좀 메인이면은 라디오를 쓰지만 좀 안 되면 서로 바꿔서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컴비네이션 세라피를 하시면 뭐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000만을 하자 그러면 이제 제 경험상 보면 우리 신원 원장님도 엑스퍼트시긴 하시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컨비네이션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는 엔테토페시에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라디알은 마이오파시알 페인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접근하시긴 편합니다. 물론 딱 그렇게 극렬하게 나누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포커스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엔테토페시 쪽,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아까 논문은 또 이제 그거랑 반대로 나오지만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라디알이 퍼져서 방사형으로 나가지만 바로 에피콘다일 같은 경우에는 스킨 바로 뭐 몇 미리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를 써서 그 에너지 필드가 포커싱 되는 게 저 뒤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라디알 타입이 더 유효 에너지
더 강하게 전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입을 쓰느냐는 여러분들의 숙련도와 경험에 의해서 또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올라온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환 선생님이 허리 통증 충격파 치료하다 보면 PSIS 부위에 특징적으로 통증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타겟이 되는 구조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만 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따라서 오른쪽 PSIS를 자극할 때 보통 한 0.1mJ에서 0.3mJ까지 기계마다 좀 다른데요. 자극을 할 때 다리까지 막 아프다 그래서 나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홍승환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타겟 구조물이 아니라요. 결국 PSIS는 제가 유니버설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렉터 스파인과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적으로 이리테이션 되면서 그 부분에 만성 염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C5를 메디에이터한 서브스탄스 P가 상당히 많이 농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아니라 보통 가지고 있는 인대와 근육 어느 부분이라도 체위 충격파를 갖다 댔을 때 아픈 부위는 어디냐면 바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한 서브스탄스 P가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는 에어리어가 바로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경이나 다른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파괴하거나 건드린다는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요. 너브 엔딩의 C5 메디에이터한 서브스탄스 P가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고 인식하시고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을 잘 유지하면서 2000타 정도를 그 회 잘 마무리하시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 원장님. 네. 체외 충격파가 이름이 충격파라서 그렇지 실제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골절을 일으킨다거나 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보고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마시고 아까 제가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환자분들 믿고 3번만 해보시라고 3번만 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웬만한 질환들에서는 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유튜브에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올려놓을 거고 댓글 같은 걸로 질문 주시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희 선생님이 이제 보통 신장된 상태로 치료를 들어갔는데 수축하여 진행하시는 부분이 새롭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음파 에너지를 단위면보다 많은 세포한테 에너지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축을 해보시라는 거고 효과가 안 좋으면은 이완된 상태로 해보시고 다양한 그런 옵션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회에다가도 그런 얘기합니다. 충격파 학회 좀 이름을 내렸으면 좋겠다. 저는 퓨처 어떤 재생의학하고 같이 컴바인해서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파동의학 내지는 이게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여러분. 사운드 웨이브에 프레셔를 싣고 가는 에너지인데 처음에 돌을 깨던 에너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단위의 에너지 인플렉스를 주는 겁니다. 만약 정말 지금 쓰고 있는 4세대 기계로 너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치료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사실은 컴플리케이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체외 충격파는 체외 충격파라기보다는 어떤 사운드 웨이브 프레셔 치료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올라온 질문은 없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 받은 게 있어갖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포커스 타입 그다음에 라디얼 타입 충격파 치료가 마사지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 개인적인 포커스 타입은 모르겠고 라디얼 타입 같은 경우는 근육 전체를 이제 방사형 타입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마사지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립된 이론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가 사실 이게 충격파 저도 예전에 이제 배우고 할 때는 성장판에 치료하는 거는 이제 성장판 과증식이라든지 이런 성장판 데미지 같은 것 때문에 금기 그렇죠. 완전 금기는 아니지만, 소아형에서 어떻게 할 건지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오스구스 병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제 보고가 많이 돼 있고 작년에 그 대구
그 세계 충격파 학회에서 저도 이제 다른 해외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보니까 예. 성장판 치료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운동 선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소아 선수들을 이제 몇 명을 이제 뭐 힙이라는 이런 데 아파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치료를 해봤는데 다 경과가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케이스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소아에도 굉장히 좋은 적용 그런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원 원장님은 그럼 소아 연령대 제일 나이 어린 친구들은 몇 살까? 저도 이제 제 수서 지역 여기에 그 발레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해주고 사실 저는 애써 좀 네카나 좀 비겁하게 실비보험 회사에서 하도 뭐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굳이 충격파를 해주고도 웬만하면 차팅은 그냥 물리치료만 했다고 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몇 살 정도까지? 근데 지금 해보시죠. 제일 어린 선수는 12살 그렇죠. 가능하죠. 예. 초등학교 6학년.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아직 아파하는 거를 참는 게 좀 힘들긴 해서 중학생 이상들은 많이 하고요. 제일 나이 어린 친구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로 저 질문이 좀 방금 들어왔는데 굉장히 질문이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이 참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 학회도 그렇고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또 여러 학회에서도 지금 체충격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그 장비에 대한 걸 또 여쭤보셨어요. 우리 친원호 원장님도 처음에 장비 선택할 때 고민 많으셨죠? 저는 이제 국내에 지금 그 당시 출시돼 있던 거의 한 90% 정도 가까이 데모를 다 진행을 해봤고요. 대단하십니다. 환자분한테 다 피드백을 다 받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장비들은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 뭐 울프사 제품도 있고 뭐 타회사 제품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차 타는 이유는 그만큼 더 성능이 좋고 안락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도 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가 저한테는 좀 더 피드백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저는 대부분 장비는 외산 장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도 저희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비테이션이 많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뭐 버블 세탁기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파를 매질을 통해서 보내면 고체가 됐던 리퀴드가 됐던 리퀴드는 물방울로 이렇게 끌어오르고요. 고체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메디움을 잘 통과시키고 리퀴드 메디움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식약청이 나중에 우리가 또 체충격파 학회에서 좀 건의도 좀 해야 됩니다. 이 식약청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외국에 그 외국사들이 좀 믿음직스러운 건 딱 한 가지예요. GMP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고 그냥 기계를 사실 때 잘 보시면 최소한 100메가파스칼까지는 안 가도 50메가 정도의 어떤 에너지 프레셔가 방출이 되는 기계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조금 미달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학회나 또 여러 가지 공학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 제가 꿈이 이제는 우리가 좋은 기계를 만들어서 오히려 동남아나 외국에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인프라가 우리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기계력과 또 인프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면 GMP를 항상 받아야 되고 외국의 제가 장비업자나 사장님도 업체 사장님도 만나면 3년에 한 번씩 스텐트를 박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그 GMP 따오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아시고 한 50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되고 논문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이미 나와 있는 식약청에도 제출하는 논문 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기계를 선택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어에서 더 나오는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어큐트 인저리들 뭐 예를 들어서 리가멘트 인제 스프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언제 그 치료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웰링이 심할 때는 뭐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스웰링이 빠지고 그렇죠. 윙클 사인에 생기는 시점 보통 수상 후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치료를 잡고 확실히 그냥 보존적으로 예전에 전통적으로 했던 뭐 캐스트라든지 스플린트만 하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치료 후에도 완성화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만 선생님은 어떤? 당연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장 분사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신장 분사 받고 있고요. 체해 충격파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있지만 뭐 아큐트 인저리 이 부분에 굳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충격파를 굳이 너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이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질문에 하나 이렇게 아주 냉철한 또 질문 하나 해주셔서 제가 답을 하나 드리면 자 그리고 또 저희가 5월달에 그렇죠 우리가 또 체해 충격파 학회를 할 때 우리 그 사무총장이나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또 외국 연자를 불러서 토픽으로 잡은 것이 뭐냐면 아큐트 트리트먼트입니다. 아큐트 인저리 트리트먼트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자꾸 네카나 이런 데서 뭐 20회, 30회 그리고 여러분들 발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백내장 도수 치료가 거의 청구가 뭐 1억 1조가 넘었다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타겟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충격파는 그거에 반 밑으로 지금 청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로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안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 최근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큐트 트리트먼트에 대한 건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신원호 원장님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라디알 체해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림픽 때 모든 선수단에서 저도 동계 올림픽 때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아직 체해 충격파를 가지고 안 들어오고요. 미국이나 뭐 이렇게 좀 볼란서나 이런 친구들은 아예 저한테도 안 오고 가서 체해 충격파 기계를 가지고 그 부스에 설치해 놓으면 저한테 오는 나라들이 대개는 뭐 아프리카 친구들, 동남아시아 친구들, 우즈베키스탄 이런 친구들이 와서 제가 체해 충격파를 해줍니다. 그 어느 정도 아큐트 인저리 때 효과가 있냐면 그 외국의 세리아 리그에 있는 웬만한 프로 구단에는 다 체해 충격파를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선수 구단에서 다 물리치료사가 됐던 닥터들을 다 쓰는데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프 타임에 치료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큐트 인저리 때 그다음에 아큐트 온 크로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어떤 환자가 우리 신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형외과 찾아오는 사람이 아큐트 인저리 없습니다. 다 아큐트 온 크로닉 인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트리거 포인트가 작용해서 아픈 것뿐이지 니얼리 아큐트 스프레인 저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삐끗삐끗 하다가 좀 참고 보내다가 앵클 인스타빌리티가 오고 그런 상태에서 어제 다쳤어요, 오늘 다쳤어요 얘기하지만 사실은 크로닉 페이스의 어떤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큐트 트리트먼트는 이미 오히려 포커스보다는 라디알로 아큐트 페이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포커스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이 됩니다. 근데 이 대개 우리가 인디케이션 자체가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근육을 푼다든지 근막을 풀고 외국에 있는 이렇게 유명한 축구 구단에 전반에 뛰고 후반에 뛰는데 하프 타임 때 치료를 해주니까 주로 근육이나 이런 데를 많이 풀어주는데 근막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는 라디알 타입도 아주 우수하게 치료 효과가 있고 아큐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역시 농구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농구 얘기했으니까 한 말씀인데 지금 뭐 국가대표 축구팀 이런 데는 충격파 치료기가 아직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또 거기서 하면은 또 우리 의협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제가 이제 아는 프로 농구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보니까 프로 농구 구단에서도 이 충격파 치료 장비를 갖고 있는 구단이 있고 안 갖고 있는 구단도 있다. 갖고 있는 구단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 말씀하셨던 뭐 크로닉 상태에서 그런 인저리를 받았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까 하프타임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이 친구들은 올타임 거기 이제 팀마다 물리치료사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용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선수들 저한테 와서 치료도 받지만 팀 내에서도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들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사실 오늘 이게 굉장히 좋은 자리에 만들어 주신 우리 울프사하고 우리 만들어 주신 엑서스 대표팀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2,000명 정원 좀 이따 발표될 거고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300명 이상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는 일단 저희가 엑서스와 협의를 해서요. 아마 좀 더 그렇죠? 좀 제가 열어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또 저희 우리 신원호 원장 우리 하늘정형외과에 문의하셔도 좋고 또 연세본 정형외과 오셔도 좋고 질문하셔도 좋고 또 저 우리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또 우리 김한호 회장님 이하의 또 김대영 우리 공보이사님들 다 충분히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또 곧 저희가 며칠이죠? 우리 학회가 언제 있죠? 네, 저희 다음 주 말에 있습니다. 다음 주말에 3월 저희가 30일 또 날. 학회가 있으니 직접 오셔서 많은 체중격파 빅5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빅9이었습니다. 오늘 빅5에다가 우리 메디알 라테랄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저도 좀 메디알 텐디나이티스 사실은 OAD에도 굉장히 효과가 요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